안녕하세요. 생활 속 한글 문서 만들기 오늘 8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청첩장에 들어갈 문구예요. 보통 청첩장 보시면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앞으로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항상 쓰게 되죠. 그래서 청첩장 문구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오늘 청첩장을 만드시게 될 건데 이 청첩장에 들어가는 문구를 하나하나 이제 타이핑하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럼 청첩장에 들어간 내용을 이제 먼저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 문구,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머님, 아버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누구누구의 장남, 누구누구의 장녀,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청첩장 수업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 좀 익숙하실 거고, 청첩장 들어간 내용이 뭐 있을까요? 청첩장 문구와 누가 결혼하는지, 그리고 언제 결혼하는지 날짜도 넣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오시는 길. 예를 들면 이제 구로 컨벤션이라는 가상의 장소입니다만은 올 때는 구로 컨벤션으로 와라.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는 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고, 자가용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와라. 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이제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이따가 우리가 청첩장을 만들 때 이거를 같이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아까 청첩장을 만들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청첩장이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청첩장을 물론 이제 업체에 맡겨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한글 문서를 사용하셔서 청첩장을 만들어 보시면은 이게 또 손주나 딸이나 아들에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청첩장을 만들어 보지만 이거를 꼭 청첩장이 아니라 초대장으로 나중에 변경해서 활용을 하셔도 좋고 회가변 초대장, 돌잔치 초대장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문서 만들게 된 우리 청첩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디자인이에요. 예쁘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4 용지 형태인데 가로 방향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접어서 쓰는 거예요. 접어서 써서 처음에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크기가 요만하겠죠. 요만한데 이거 이제 펴보면은 이제 초대의 글, 아까 보셨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누구의 장남과 누구의 장녀가 결혼을 하는지, 결혼 날짜, 장소, 그리고 오시는 길까지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만드셨던 문서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좀 실생활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문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가 결혼식이니까 웨딩이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예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라는 예쁜 문구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요 가장 왼쪽 부분, 요 부분이 지금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상단으로 접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청첩장을 만들어 볼 건데 청첩장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8차 수업이잖아요.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겠다라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네. 먼저 요거 만들기 전에 복습하실 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가로 방향이라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용지는 가로 방향입니다. 근데 여백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백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보고서나 또는 도서를 편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웨딩에 오는데 결혼식에 오는데 너무 글씨가 작으면 사람들이 보기 힘듭니다. 글씨나 그림이나 좀 넉넉한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백을 굉장히 좁게 준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세 칸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이제 여러 방법이 떠오르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이 문서에 있으면은 문서의 테두리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문서의 테두리는 줄 수가 있죠. 여백을 빼고 글이 들어가는 단 부분에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 테두리를 넣고 그리고 도형 선 있잖아요. 선을 여기다 이렇게 찍찍 그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이 글들 있잖아요. 이거를
텍스트 박스로 넣으셔야 돼요. 그쵸? 텍스트 박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집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웬만하면 문서 안에 단이나 문단 안에서 편집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물론 문서에 테두리와 그리고 선을 삽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선 사이에서 우리가 딱 맞춰서 이 텍스트 박스를 넣고 여기 안에서 편집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걸요 표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표. 그래서 표를 한 줄 그리고 3칸짜리 표를 만들어서 각 칸에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런 방식으로 같이 작업을 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리 보기 문서는 제가 잠깐 최소화시키고요.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요 청첩장이라는 폴더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한글 문서로 청첩장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청첩장이라는 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더블 클릭해 보시면 네,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배경이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배경이 까만 게 아니라요. 이 배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안에가 뻥 뚫린 투명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꾸미려면은 예쁜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예쁜 이미지는 어디서 찾나요? 하고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한글에서도 이미지를 일부 제공을 합니다. 이제 한글에서 우리 새 문서 하나 일단 열어보실게요. 네, 한글에서 새 문서 여셨나요? 새 문서 여시면은 상단에 입력 탭 가시면 이제 그림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우리 PC에 가지고 있는 그림도 있지만은 온라인과 연결을 해서 그림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글 문서는 예쁜 그림은 많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글을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쁜 그림은 어디서 함께 찾을 수 있는지 저와 같이 지금 보실게요. 우리 인터넷 창 열어주세요. 구글도 괜찮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엣지도 괜찮습니다. 예, 인터넷 열어주셔서 네이버나 구글 아무 곳이나 괜찮아요.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 엔진으로 이동해 보세요. 네, 전 네이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요 검색 상자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이거 아마 이미 사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픽사베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픽사베이. 네, 픽사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네, 그럼 가장 검색 결과의 상단에 픽사베이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셔서 픽사베이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영문으로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밑에 쿠키 설정하라는 건 그냥 일단 X로 닫아주시면 돼요. 밑에 쿠키 설정, 요거 이제 X로 이렇게 닫아주시고 여기가 뭐냐면요. 영문으로 돼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료로 치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사진, 음악 또는 동영상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사진 작가 또는 우리처럼 일반인들도 사진이나 동영상, 뭐 음악 등등을 이 픽사베이라는 곳에 업로드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무료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멋진 사진들은 우리가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들을 사용을 하게 되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많은 예쁜 컨텐츠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면요. 아까 이제 검색 엔진 보셨던 것과 동일해요. 바로 상단에 돋보기 있는 검색 상자 보이실 거예요. 검색 상자. 여기에 내가 필요한 형태의, 내가 필요한 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꽃 사진을 찾고 싶다. 그럼 꽃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봄 사진을 찾고 싶다. 봄을 입력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해 주신 건데, 이 위에 보시면 우리가 픽사베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포토, 사진. 그리고 포토는 이제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림이에요.
찍은 사진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라는 거는 동영상이고, 뮤직은 음악, 뭐 사운드 이펙트라는 거는 음향 효과, 박수 소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벡터라는 것도 그림의 일종인데 일러스트레이션과는 다르게 좀 단순화된 기호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벡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요 예쁜 꽃 사진 있죠. 요거 이제 어떻게 제가 찾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요건 좀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문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도넛 모양의 트리를 달잖아요. 이거를 이런 꽃을 다루시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리스라고 부릅니다. 리스. 동그랗게 이렇게 꽃을 동그랗게 꽃꽂이처럼 만들어 놓은 걸 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어를 꽃 리스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로 입력하셔도 되고 영문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사실 영문이 더 정확성은 높아요. 네, 충분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꽃 리스. 그냥 꽃이라고 입력하시면은 뭐 꽃의 이미지가 나올 건데 저는 이렇게 요 동그라미로 리스로 만들어진 요 꽃꽂이 안에다가 요 가운데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네, 요 꽃 리스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꽃 리스라고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네, 입력하시고 네, 그리고 일단은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 네, 엔터를 치시면은 꽃 리스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52만 개 넘게 무료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검색 결과 중에 가장 첫 번째 줄 있죠. 얘네는 보시면은 위에 뭐 쿠폰을 사용해라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얘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유료 회원들이 일부 쿠폰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윗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밑에 내려보시면은 꽃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꽃 리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검색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꽃과 관련된 사진들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필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화면 맨 위로 오셔서 맨 위에 우리가 검색한 꽃 리스, 지금 꽃 리스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나는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이요. 그림 그린 거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All Imag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포토 아니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여기 보시면 이제 포토는 사진기로 찍은 거고 일러스트레이션은 붓으로 그림 그린 것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필터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 중에서 찾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경이 투명한 형태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컬러 보이실 거예요. 컬러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트랜스페런트 백그라운드라는 게 투명한 배경의 이미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하시고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필터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꽃 리스라는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 중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그린 것만 찾을 거고 투명한 배경만 찾을 거다. 이 두 개의 필터를 적용을 했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수가 줄어들었죠. 필터를 적용해서. 자, 그럼 밑에 강조드리지만 첫 줄, 유료 회원에게 적용된 거기 때문에 첫 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밑줄을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배경이 투명한 형태의 꽃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예쁜 그림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꽃 리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꽃꽂이를 만든 거.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은 제가 찾은 요 이미지도 있는 거죠.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바로 다운로드 버튼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 이미지에 이제 해상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 해상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숫자로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루는 이런 점 있죠. 작은 점들.
요게 이제 오렌지색이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수개의 오렌지색이 모여져서 요 면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루는 요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이제 픽셀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가로에 1280개의 점이 다다다닥 모여 있고 세로에 1280개의 점이 다다다닥 모여서 이런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숫자가 더 크면은 해상도가 높아서 즉 사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겁겠죠, 사진이.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사진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 풍경 사진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예쁜 이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두 번째 옵션 요거대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두 번째 옵션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수업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것처럼 오른쪽에 다운로드 완료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바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 아까 수업자료 초반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랑 동일합니다. 표시, 폴더의 표시를 클릭하시면 네, 여기 지금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쁜 이미지를 찾아서 문서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시면은 이 파일명이 리스라고 이게 이제 리스라는 영어 단어예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로 꽃꽂이 해놓은 거. 이 예쁜 이미지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리 보기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이미지가 지금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투명한 형태의 그림을 찾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이미지를 어떻게 찾았는지도 보셨으니까 실제 이제 청첩장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 문서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편집 용지를 설정하시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보셨듯이 먼저 가로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편집 탭 가시면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꿀 수가 있죠. 편집 탭 가시면 용지 방향 가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클릭하시면 용지 방향이 가로로 만들어지죠. 이거 가로로 만들어진 거 맞나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오른쪽 하단 보기 옵션에서 네 번째인 쪽맞춤, 네 번째 쪽맞춤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백을 설정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백이 이렇게 니은자로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요 윗부분 여백이고 왼쪽 부분 여백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지와 문자를 최대한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백을 좁게 줄일 겁니다. 여백 조정할게요. 그대로 편집 탭에서요. 우리 가로 용지로 바꿨던 이 메뉴 바로 옆에 쪽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쪽 여백을 클릭하셔서 맨 밑에 쪽 여백 설정으로 갑니다. 내가 직접 여백을 설정하겠다. 쪽 여백 설정을 클릭하셔서 네, 여백은요. 상하 좌우에 3mm씩만 주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에 모두 3mm씩 두시고요. 꼬리말과 머리말은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거예요. 머리말과 꼬리말은 우리 전혀 필요가 없죠, 지금. 0mm를 두시고 나머지는 3mm로 둘 거예요. 3mm라는 거 굉장히 작죠. 이렇게 작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3mm로 두시고 이렇게 설정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버튼 클릭하시면 용지의 여백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이 여백을 제가 이렇게 작게 해놓은 이유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여백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막 글이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글이 들어가는 건 표 안에 들어갈 거고 이 표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백을 줄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로 표를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언뜻 보기에는 얘가 단처럼 보이지만 반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안쪽 내부의 선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깔끔하게 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 줄 그리고 세 칸
칸에 표를 크게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지금 문단부 보이시죠? 문단부 이제 문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좁은 여백을 뚫고 이제 문단이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표 입력하겠습니다. 상단에 입력하시면 네, 표를 넣을 건데 이 표가 안의 크기에 딱 맞게 여백을 제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표의 줄과 칸수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표 아이콘 있죠? 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표 만들기 창이 뜨게 되고 그러니까 줄수와 칸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세 칸 이렇게 한 줄이고 세 칸짜리를 만들 거예요. 한 줄, 세 칸.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너비는 단의 맞춤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백을 제외한 곳에 꽉 맞춰서 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글자처럼 취급과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모두 체크하지 마세요. 네, 이 상태로 우리는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네, 그럼 표가 한 줄, 세 자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쵸? 근데 이게 화면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표의 크기를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럼 조절점이 생기죠. 요거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쪽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축으로 오시면 돼요. 요 우측 하단의 보기 옵션에서 세 번째 있는 폭맞춤 있죠. 폭맞춤을 하게 되면은 요 찝할 때 화면이 이제 이 가로 폭 기준으로 문서가 화면에 꽉 차면서 좀 더 크게 보시면서 편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옵션으로 폭맞춤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삽입한 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조절점이 생기죠. 그러면은 얘를 이 밑에 빈 공간까지 채워주기 위해서 이 아래 조절점 있죠. 얘를 드래그를 할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드래그 할 거냐면은 밑으로 문서 내려보시면 밑에 여백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선까지 표가 쭉 맞춰지도록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래그 하실게요. 한 번에 드래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이 정도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아직 여백까지 안 왔네. 요 왼쪽 하단에 확인하시면서 또 한 번 드래그 해봅니다. 그리고 스크롤 막대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또 한 번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서 이제 저는 제 표를 여기까지 그렸는데 왼쪽 하단은 지금 여기 이렇게 여백이 보입니다. 그럼 요 선까지 이렇게 맞춰서 표를 늘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여백에 맞춰서 표를 늘린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잘 표의 크기가 늘려졌는지 보시기 위해서는 다시 쪽맞춤으로 가보세요. 우측 하단의 네 번째 옵션 있죠? 쪽맞춤. 쪽맞춤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전체 화면에 이렇게 세 개의 칸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가 간에 가득 차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간이 넘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간 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그냥 문단부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은 페이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거 우리 쉬는 시간 전에 문서를 일단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파일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가셔서요. 네, 우리 바탕화면에 한글 문서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문서 이름을요. 청첩장이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첩장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상당히 이제 청첩장이라는 문구로 바뀌죠? 자,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칸이요. 이 종이가 접혀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접혀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보셨던 예쁜 꽃 그림과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에 결혼하는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이 표를 입력을 했는데 이게 검은색 띠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청첩장이니까 조금 화사한 분위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 표에 테두리의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셀의 테두리를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셀들을 모두 드래그 하시고요. 상단에 이제 표 편집 탭 보시면은 테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테두리를 바꾸시기 전에 선의 종류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테두리 모양 클릭하셔서 셀 테두리 모양은 여기서 선이 실선으로 갈 거예요. 실선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셀 테두리 굵기는요. 한 0.2mm 정도로 너무 두꺼우면 좀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0.2mm로 셀 테두리 굵기를 설정해 주실게요. 네, 셀 테두리 굵기는 0.2mm로 설정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요 이미지가요. 이게 이제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와 좀 맞춰서 테두리 색상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 색상은 클릭하셔서 이게 보라색으로 설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선의 종류와 색상을 모두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전체 테두리를 설정해주면 되겠죠. 셀 테두리 밑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전체 테두리, 우리가 지금 지정한 이 선으로 전체 테두리를 설정하겠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색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좀 화사해졌죠. 자, 그리고 우린 여기에 이제 첫째 칸부터 첫 번째 칸부터 편집을 할 건데 여기 먼저 문단부호 보세요. 문단부호. 문단부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네,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글이 어디서부터 채워지나요? 여기에서부터 계속 쭉쭉 채워지다가 이 끝에까지 다 채워지면은 이제 그때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 맞춤으로 문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위에서부터 다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정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상단에 지금 표 편집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왼쪽에 표 셀 속성으로 가실게요. 네, 표 셀 속성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셀을 드래그 했기 때문에 표뿐만이 아니라 셀의 속성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셀을 탭 중에서 셀 탭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속성에서 지금 세로 정렬이 중간으로 돼 있을 겁니다. 바로 위에부터 채워지도록 위로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정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클릭하시면은 이제 문단부호가 위쪽으로 이동된 거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이제 글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단부호에서 왼쪽 칸에서 문단부호에서 한 칸 띄워주세요. 왼쪽 칸 안에 있는 문단부호에서 한 칸 띄시면 지금 문단부호가 요즘 가장 왼쪽에 있는 문단부호는 이 문서 전체의 문단부호고요. 이 칸 안에 지금 문단부호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두 번째 문단부호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입력 가셔서 그림 가십니다. 그림 밑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그림, 우리 PC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림을 사용을 할 거죠. 그림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가셨죠? 바탕화면에서 한글 문서라는 폴더 안에 청첩장이라는 폴더 안에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청첩장, 요 예쁜 꽃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수업 자료로 다운로드 받았던 그 자료를 찾아서 클릭하시는 거예요.
네, 찾으시고요. 그림을 가져오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항상 그림 가져올 때 옵션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밑에 옵션들 보세요. 네, 밑에 옵션에서요. 우리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해제해 주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하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이동시키기가 어려워요. 글자라는 게 속성 자체가 자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글자처럼 취급은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마우스로 크기 정도 해제할게요. 마우스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단에 맞춰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의 포함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문서에 포함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PC에서 저 꽃사진을 없앤다고 해도 이 문서 안에는 그대로 꽃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요. 삽입된 사진이 PC 안에서 없어지면은 문서 안에서도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문서에 포함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우리는 넣기 할게요. 넣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단에 맞춰서 바로 그림이 삽입이 되죠.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 칸 안에서 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개체 속성으로 조정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클릭하셔서 딱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상단에 그냥 더블 클릭으로 갈게요. 네, 여기 클릭하시거나 또는 여기 그림 편집 탭에서 개체 속성으로 가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저는 따닥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치가 지금 문단의 왼쪽 기준으로 0mm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라는 게 사실 이 그림의 테두리만큼 이렇게 크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조절점 보세요. 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치우쳐서 문단의 왼쪽에 치우쳐서 위치해 있는데 어쨌든 이 하얀 여백들이 있어서 그림이 마치 이 단의 가운데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혹시라도 좀 비뚤어진 게 싫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는 문단의 가운데로 바꿔주실게요. 이 그림의 위치는 문단의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 속성에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정 클릭하시면은 살짝 이동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가운데로 이제 왔습니다. 펜의 가운데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그림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 그림 안에다가 웨딩이라는 예쁜 글자를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텍스트 박스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문단부가 없죠. 그래서 문단부로 계속 엔터 치시다 보시면은 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개체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얹어줄 거예요. 자, 이제 텍스트 박스를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입력 탭 가시면 그냥 도형이 아니고 가로 텍스트 상자 있죠. 얘를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클릭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 형태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좀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그리시기 전에요. 우리가 여기다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얘가 아마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자꾸 이 바깥쪽으로 좀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시면 어디 갔지? 없어. 그러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요 가운데다가 요 리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그렸으면 어디 갔지? 없어 하는데 왼쪽 하단에 보세요. 원래 우리 한쪽이었는데 두 쪽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스크롤 막대를 조금 내려서 밑에 페이지 가보면은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표가 있잖아요. 표 안에 텍스트 박스를 또 넣으려고 하니까 얘가 자꾸만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그려진 이 텍스트 박스를 일단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 위로 이 표의 첫 번째 칸 안으로 끌고 오시는데 살살 끌고 오셔야 돼요. 얘가 또 한 번에
갑자기 위로 이렇게 끌고 오면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럼 일단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기서 일단은 멈춰주세요. 네. 일단 지금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가지고 오셨죠? 근데 이게 사실 한글에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박스와 이 그림이 좀 잘 겹쳐지는데, 우리가 일단 지금 여기서, 표예요. 표 안에다가 지금 그리려고 하니까 얘가 잘 겹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거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요거를, 계속 이제 위로 얘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려고 해보셔도 자꾸만 얘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제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 그럼 이동 안 하고 또 자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자, 한글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림 개체나 텍스트 박스를 삽입을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경우 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위 페이지로 일단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를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드래그해서 길이를 맞출 수 없다 하면은 인위적으로 얘를 위치를 맞춰주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왼쪽과 위에 있는 이 격자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 좀 화면을 확 펼쳐볼게요. 우측 하단에서 폭맞춤으로 바꿔주세요. 폭맞춤. 폭맞춤을 바꿔주시면 이제 이 편집 용지가 크게 보이는데 일단 이 위치를 한번 보실게요. 이 위에 이 격자줄 위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단이 지금 표시되어 있죠. 여백을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한 이 정도 가운데에 이렇게 박스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박스의 윗선, 이 윗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 왼쪽에 어느 정도부터 시작할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지금 상자가 요 가운데 정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보니까 위에서 이게 지금 센치예요. 센치가 2cm 정도. 2cm 정도의 요 이제 박스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왼쪽을 보니까 여기가 5cm 정도쯤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그쵸?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위치가 제대로 지정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문단 내에서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적당한 위치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상단에 지금 2cm 지점에 요 가로 기준에 2cm, 세로 기준에는 이 위에서 시작했을 때 5cm 지점에 이 텍스트 박스가 오면 좋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개체 속성으로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시고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이동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야겠죠? 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단부가 선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했다가 이 문단부 자체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야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웨딩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영어로 웨딩.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서 웨딩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좀 딱딱한 글씨로 입력을 하면은 좀 무드가 없겠죠? 무드 있게 얘를 흘림체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글씨 크기도 좀 더 크게 바꿔줘야겠죠? 웨딩이라고 입력하시고 글씨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일단 상단에 가셔서 글씨 크기를 지금 기본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3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이 서식 도구에서 3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 웨딩이라는 글씨가 커집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정도예요. 이 리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크게 30포인트 정도로 바꿔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드래그 하셔서 이 서식 도구에서
필름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꾸미기 글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밀 때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은 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 흘림, 펜을 흘려서 쓰는 건데 이게 피읍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글씨 폰트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 꾸미기 글꼴에서 스크롤 막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 중간쯤에 펜 흘림체라고 보이실 겁니다. 펜 흘림. 만년필로 썼을 때 펜 흘리면서 이렇게 쓰는 그런 글씨체죠. 펜 흘림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 흘림체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리고 이거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굵게 바꿔주세요. 서식 도구에서 굵게. 네, 굵게 바꿔주시고 지금 이 텍스트 상자 안에서 이 텍스트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정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 텍스트 그대로 드래그 하시고 서식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네, 그럼 텍스트 박스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죠. 네, 얘를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올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문단에서의 위치를 정렬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 또는 상단에서 지금 이 도형 편집 탭에 와 있는데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개체 속성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기본 탭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위치는 어떻게 조정을 하시냐면요. 지금 보세요. 가로와 세로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종이가 아니라 이걸 단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단에서 일단 제가 숫자를 바꾸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까 이렇게 표의 한칸이 지금 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리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리스 안에 이렇게 가운데 넣으려고 보니까 얘가 왼쪽에서부터는 한 2cm 정도 떼고 위치하는 게 좀 이 리스 안에 들어가는 위치였어요. 근데 여기는 밀리미터 기준이니까 20mm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20mm, 즉 2cm 되는 지점에다가 텍스트 박스가 시작되도록 해라. 그게 이제 가로의 위치예요. 그리고 세로는 이제 문단이죠. 문단이나 단이나 지금 이제 여기는 단을 나눈 게 아니라 표의 칸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단은 그냥 하나로 똑같습니다. 단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5cm 정도 되는 지점에 이 텍스트 박스가 오면 딱 좋겠다라고 눈대중으로 봤었죠. 그래서 안에 위에서부터 5cm니까 50mm 정도에 위치하도록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내가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모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이렇게 설정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클릭하시면은 얘가 이제 위치가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더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개체 속성에서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개체 속성에서 이 웨딩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으로 오죠. 그래서 이 세로가 이 텍스트 박스가 살짝 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50이 아니라 한 45mm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치보다 약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5cm 기준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 4.5cm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밀리미터니까 50이 아니라 45 정도로 바꾸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눈대중으로 봐도 뭐 정확히 뭐 사람들이 봤을 때 1mm, 2mm 정도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45mm 정도로 저장하고 설정해 주시면 이제 약간 위로 올라간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 2cm부터 왼쪽 기준으로 2cm 여기서부터 이제 텍스트 박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위 기준으로부터 한 4.5cm 정도에부터
이 텍스트 박스가 위치하도록 위치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 안에 웨딩이라는 글자를 넣었고요. 여기서 오게티가 있죠. 네, 요 웨딩이라는 게 텍스트 박스인데 얘의 테두리가 없으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웨딩이라는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셔서 조절점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테두리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바로 상단에 이 지금 도형 편집 탭으로 와 있을 텐데 선 스타일 보이실 겁니다. 선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선 종류에서 선 없음. 선 종류에서 얘 선 없음으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빨간 점선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원래는 선이 있는 개체인데 내가 선을 없앴다는 거예요. 이 빨간 점선은 인쇄할 땐 나오지 않아요. 편집할 때 참고하라는 용도로 그냥 빨간 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박스가 이 지금 꽃 리스를 가려버렸어요. 이 경우는요. 이 텍스트 박스 안에 기본적으로 하얀 색상이 채워져 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얘는 채우기를 없는 걸로 하면 되겠죠. 다시 텍스트 박스, 웨딩이라는 텍스트 박스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위에 선 스타일 바로 왼쪽에 채우기 있죠. 채우기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색 없음. 안에 하얀색이라도 아무것도 채우지 말아라. 색 없음을 클릭하시면은 네, 이제 이 꽃을 가리지 않고 투명하게 예쁜 글씨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우리 미리 보기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웨딩이라는 예쁜 그림과 텍스트 박스가 입력이 된 거고 이 밑에 이제 언제나 함께라는 이 마치 원고지에 입력한 듯한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우리 수업에서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표는 만들었지만 이런 원고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배우시면 되겠죠? 이게 원고지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표예요. 표를 약간 원고지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 표를 하나 삽입을 해야겠죠? 칸이 몇 개일까요? 한 줄,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한 줄 6칸짜리의 표를 밑에다가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삽입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그림을 넣었으니까 여기 약간 여백을 주고 삽입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이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 밑에 우리가 넣었던 이 꽃 그림 밑에 문단부 보이시나요? 네, 문단부가 혹시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꽃 그림을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글자처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얘를 원래 글자처럼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동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글자처럼 이제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이동할 필요 없죠. 이 위치에 둘 거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리면은 얘가 성질이 글자로 바뀌면서 여기 뒤에 문단부호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꽃 그림을 선택을 하셔서 조절점 보이시면은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나오죠. 그럼 얘를 글자처럼 취급 한번 해보실게요.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보시고 설정하시면은 여기 이제 옆에 이 문단부호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엔터 쳐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문단부호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두 번 정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얘를 글자처럼 취급했더니 얘 자체가 글자처럼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문단부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엔터를 치면은 문단부 2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더 띄어서 더 띄게요. 네. 문단부 이렇게 밑에 3개 생기도록 해서 여기에다 마우스 커서를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칸 정도 이렇게 띈 거예요. 두 문단을 띈 거죠. 칸이 아니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엔터를 3번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해 두시고요. 이곳에다가 우리는 그대로 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커서 깜빡이는 곳에 두시고 이제 상단에 입력 탭 가셔도 좋고 또는
우리가 어차피 표 안에 있으니까 표 편집 탭이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왼쪽에서 표 만들기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표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표를 만드는데 몇 칸짜리를 만들 거냐면요. 우리 아까 한 줄 6칸이었습니다. 한 줄 6칸. 한 줄 6칸인데 단에 맞추어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글자처럼 취급 안 하도록, 마우스 글기 안 하도록 설정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표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표가 들어갔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한 칸씩 한 칸씩 입력해 주세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네요. 한글로 바꿔서 나 한 칸 띄고 함께. 네, 칸에서 칸으로 움직이는 거는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에서 탭키 또는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옆에 칸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함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의 크기와 폰트도 그대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기본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얘는 한 26포인트로 바꿀게요. 클릭하셔서 서식 도구에서 26포인트 26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제 글씨가 커지죠. 그리고 글씨도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글씨로 바꿔줄게요. 상단의 서식 도구에서 요 폰트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꾸미기 글꼴 가시면 이제 스크롤 막대 조금 내려보시면 문체부 쓰기 정체라고 있어요. 문체부 쓰기 정체. 스크롤 막대를 중간 정도에 가져오시면 문체부 쓰기 정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손글씨처럼 쓴 건데 예쁘죠? 네, 문체부 쓰기 정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를 다 입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고지 효과처럼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 문서를 보여드리면은 이 원고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원래는 이 표를 만드시면 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셀 간에 간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셀들이 요렇게 띄어지겠죠. 그럼 이게 바로 원고지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조정해 보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정하시냐면요. 일단 표를 클릭합니다. 이거는 셀 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지만은 이 표셀 속성에 가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표를 일단 이렇게 클릭하시고 표를 클릭하시면 표의 조절점이 보이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표셀 속성으로 나오게 되죠. 표셀 속성 보셨나요? 네, 요거 더블 클릭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표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상단의 표 편집 탭에서 표셀 속성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동일하게 표셀 속성이 나와요. 자,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은 테두리로 가보실게요. 테두리. 네, 테두리로 가보시면은 지금은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어줄 건데 일단 실선을 선택하시고 이 표 안에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줄 건데 선이 너무 굵으면 원고지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굵기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요 테두리 가시면 맞죠? 테두리에서 굵기는 0. 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할게요. 네. 우리 지금 표셀 속성에서 테두리로 오셨죠? 테두리로 오셨는데 여기서 테두리를 말하게 되면은 표 테두리 선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표 테두리 선이 아니고 셀 간의 간격 있죠? 셀 간의 간격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 테두리 탭에서 셀 간격 보이시나요? 네, 셀 간격이 지금은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셀 간의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셀 간격을 클릭해 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이 미리 보기로 벌써 보여지죠? 셀 간격에 체크를 했더니 이 원고지처럼 이게 지금 하나의 셀들이거든요. 셀 간에 이렇게 간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원고지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간격이 지금 0.7m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수정 안 하고 그대로 0.7mm로 할게요. 만약에 셀 간격을 더 크게 뭐 1mm, 2mm 준다면은 셀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표셀 속성으로 가셔서 테두리로 가시되 테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셀 간격을 0.7mm로 하시고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고지 효과처럼 이게 셀이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셀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예쁜 문서 편집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고지 효과처럼 보려면은 요 셀들의 크기가 정사각형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셀 크기를 직접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셀 크기이기 때문에 셀의 편집 메뉴로 가야 돼요. 이렇게 표를 클릭하면 표 편집 메뉴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지 셀들이 하나하나 선택이 되면서 셀 편집 메뉴로 갑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상단에 표셀 속성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도 표셀 속성이 있어요. 표셀 속성 가시면은 이번에는 셀 하나하나를 드래그했기 때문에 셀 편집 탭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표셀 속성이 그냥 표를 클릭해서 가게 되면은 표 전체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셀들을 드래그하면은 셀들의 속성까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셀 크기를 직접 적용을 하는데요. 가로와 세로 모두 12mm로 이렇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셀 크기 적용하는데 가로와 세로 모두 12mm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가셔서 이 표 있죠? 이 표의 위치를 단의 가운데로 와줄게요. 단의 가운데. 여기로 와서 우리 아까 셀 크기 가로 12mm, 세로 12mm로 하시고 다시 기본으로 오셔서 우리가 만든 6개의 칸이 6개의 그 칸으로 만들어진 표가 단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단의 가운데 기준 0mm로 하면은 단의 정가운데 오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 클릭하시면은 네, 이제 이 정사각형으로 셀 크기도 조정이 됐고 이 표 전체가 단의 정가운데에 오게 되면서 예쁘게 정렬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웨딩에 초대한다라는 초대장의 표지인데 이제 언제 누구랑 누구가 결혼하는지를 신랑 신부의 이름을 바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것도요.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미리 보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가명의 인물들입니다. 김민혁 군과 이희정 양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건 2025년으로 바꿔야겠죠. 2025년에 뭐 언제 결혼을 한다 날짜가 있어야겠죠. 이거를 어떻게 입력했을까요? 네, 보시면은 한 줄을 입력하고 밑에 줄을 입력하고 이 위에다가 이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입력을 한 건데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줄을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하고 가운데다가 지금 보시면은 두 줄을 입력하되 줄 간격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선의 위치도 계속 오밀조밀하게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표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표예요. 표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를 만들어서 이 가운데에 있는 테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테두리는 없앤 거죠. 하지만 봤을 때는 글을 작성한 것처럼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줄 한 칸의 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하고 있던 이 문서에서 지금 밑에 이 원고지를 넣고 밑에 문단부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두 줄을 띄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줄을 띨 건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문단보호를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좀 공간을 넓혀줘야 되니까, 이 밑에 있는 문단보호들 있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씨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공간이 조금 넓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할 겁니다. 네. 문단보호를 언제나 함께 요 밑에 있는 문단보호에서부터 쭉 드래그 하셔서 밑에 있는 문단보호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이제 선이 표시가 되죠? 상단의 서식 도구에서 글씨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확대 버튼을 좀 클릭하셔서 보실게요. 확대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줄, 두 줄 띄고 여기 요 세 번째에다가 세 번째 문단보호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 그대로 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표 만들기 클릭하셔서요. 왼쪽에 표 만들기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아까 두 줄 한 칸이었죠. 두 줄 한 칸. 두 줄 한 칸. 두 줄 한 칸짜리고 너비는 단에 맞추고 이제 아까와 동일한 설정이에요. 요 밑에는 체크하지 마시고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칸이 만들어졌죠? 자,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은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표 안에 셀들을 이렇게 두 개의 셀을 드래그 하시고요. 상단의 서식 도구에서 글씨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글씨 크기에 맞춰서 표 크기도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글씨의 폰트도 바꿔줄게요. 상단에 함초롱 바탕이라고 기본이 되어 있는데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우리 가장 최근에 썼던 꾸미기 글꼴의 문체부 쓰기 정체 그대로 상단에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 여기 글씨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표에 가운데로 텍스트가 정렬될 수 있도록 서식 도구에서 그대로 가운데 정렬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는 이제 윗칸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윗칸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제 신랑 이름이 김민혁이에요. 네, 김민혁이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점을 하나 입력을 할 거예요. 요거는 특수문자표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바로 점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김민혁이라는 신랑 이름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고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입력 탭 가셔서 오른쪽에 문자표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밑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점이 안 나올 여기 점이 이건 제가 최근에 써서 있는 거고 혹시 여기 문자표에서 최근에 점 안 쓰셨던 분들은 그냥 문자표 가보세요. 하단에 문자표 가보시면 바로 상단에 왼쪽 문자표에서 기호 1, 가장 상단에 있는 기호 1 가시면은 여기 가운데 점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넣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한번 띄워주시고 친구 이름이 김희정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칸에 날짜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날짜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네, 날짜가 2025년 5월 10일이다. 이것도 스페이스바를 입력하셔서 좀 여유롭게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표에서 우리가 테두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위에 테두리는 없애고 밑에 테두리도 없애고 가운데 테두리만 남겨둘 거예요. 근데 이 테두리 자체가 표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이 이 정도 와 있으면 딱 예쁘거든요. 그럼 이쪽 선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표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면 되겠죠. 표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이 표 크기에 맞춰서 내부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표 크기를 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표 크기를 조정해도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셀 크기 자체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셀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가시면은 표셀 속성 있죠. 네, 표셀 속성 가시면 여기 셀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네, 셀로 가시면 셀 크기 적용에 체크를 하시고 이건 제가 미리 좀 계산해 놓았는데 수강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만드신다면은 하나하나 좀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너비는 65mm, 높이는 13m 정도로 바꿀게요. 네, 셀 크기 적용 클릭하셔서 너비와 높이 65, 1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설정 클릭하시면은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셀의 너비도 줄였지만 높이도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훨씬 더 보기가 편해졌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테두리 선을 조정하면 되겠죠? 테두리를 셀을 일단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상단에 표 편집 탭 가셔서 선 종류를 일단 없음으로 할게요. 선 종류를 셀 테두리 모양 가셔서 셀 테두리 모양에서 선 없음을 일단은 클릭을 합니다. 선이 없는 상태로 어디다 적용할 거냐? 이 왼쪽에 셀 테두리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우리 지금 이 셀에서 외곽선만 없애주면 되겠죠. 네, 외곽선만 선 없음으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바깥 테두리 적용해주시고 보시면은 네, 이제 바깥 테두리는 사라지고 안에 내부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텍스트 하나하나 입력하고 이 안에다가 이 간격들을 좀 넓히면서 이 줄 간격을 넓혀서 도형을 넣는 것보다 아예 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고 테두리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네, 조금 더 예쁘게 하시려면요. 여기 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꽉 차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자 간의 자간을 좀 더 넓혀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상단에 편집 탭 가시면 글자 모양 있어요. 글자 모양.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도 글자 모양 메뉴 있습니다. 글자 모양으로 가셔서 기본 탭에 가시면 글자 간의 간격을 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이에요. 글자 간의 간격이 0인데 이 밑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간을 한 20% 정도로 바꿔주시면 자간을 20% 정도로 바꿔줬더니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넓어졌죠.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예쁜 글씨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간을 넓혀주면 좀 더 보는 사람도 여유롭고 좀 느낌 있는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간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네, 훨씬 더 이제 보기가 좋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를 완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칸이죠. 여기 문단부호 있죠? 이 문단부호를 넣을 건데 일단 요 글씨를 보시면은 이 초대합니다라는 이 글씨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문구를 입력을 할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상에서가 아니라 여기 여백을 좀 줘야겠죠. 그리고 초대합니다라는 글씨는 틀이니까 좀 굵게 하고 밑에 본문보다는 더 큰 글씨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글씨의 크기부터 고칠게요. 이 문단부, 두 번째 칸의 문단부 클릭하시고 상단에 서식 도구에서 글씨 크기를 17포인트로 바꿔주세요. 17포인트로 바꿨더니 이제
이 문단부호가 원래 있던 문단부호보다 훨씬 더 커졌죠. 글씨 크기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단부호를 3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요 위에 3줄을 띄고 4번째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4번째 문단부호에서 우리는 초대합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합니다로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단부, 이 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모두 글씨체를 문체부 정체로 바꿀 거예요. 지금 문단부 모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상단에 글씨, 폰트, 서식 도구에서 펼치기 하시면은 우리 꾸미기 글꼴에서 아까 썼던 문체부 쓰기 정체 보이실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 칸에 있는 모든 글씨들은 앞으로 문체부 쓰기 정체로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겠죠. 초대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한 번에 바꿔줄게요. 지금 17포인트죠. 글씨 크기는. 그리고 굵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합니다의 본문을 입력해야겠죠. 본문은 약간 떨어져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3줄 정도 문단부 띄고 문단부 여기 밑에서 3줄 띄고 4번째 줄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4번째 줄부터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까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았던 것 중에 요 청첩장 문구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반에 있는 서로가 마주보며부터 여기를 쭉 드래그 할게요. 요 밑에 요 누구누구의 장력까지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타이핑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그냥 복사해 오는 거예요.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복사하기 있죠. 복사하기. 네, 그리고 주소, 요 작업 표시줄에서 우리 아까 만들고 있었던 요 착착착 문서로 돌아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요 4번째 문단부호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이기 하시면 돼요. 그럼 텍스트가 붙여지죠. 자, 이거요. 이제 텍스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크기 조절할게요. 일단 요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요 문단만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씨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꿔줄게요. 상단에서 12포인트 바꿔주시고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글씨 폰트가 좀 바뀌었는데 다시 얘는 요 상단 서식 도구에서 문체부 쓰기 정체로 바꿔주실게요. 예쁘게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줄게요. 네, 문체부 쓰기 정체 12포인트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요 혼주 이름 있죠? 네, 혼주 이름은요, 여기 지금 간격을 조금 더 넓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붙여넣기였기 때문에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 3개의 문단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드래그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 문단부를 클릭하셔서 17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단부들 하나씩 클릭하셔서 17포인트로 세 번째 문단부도 클릭하셔서 상단에서 17포인트로 바꿔줄게요. 글을 좀 공간을 17포인트의 문단부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혼주 이름을 제가 미리 보기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글씨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얘도 보면 자간을 좀 넓게 했어요. 일반적인 글씨보다 자간을 넓게 해서 요 이름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 지금 혼주 이름 이렇게 일단 드래그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폰트는 문체부 쓰기 정체 아까 선택했던 거 그대로 목록에 있죠? 선택하시고 얘도 12포인트로 바꿔줄게요. 12포인트. 12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단 여기서 자간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문체부 쓰기 정체로 바꿨고 12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했죠. 그리고 글씨에 이 자간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상단의 편집 탭에서 글자 모양 가고요. 자간을 기본 탭에서 20포인트로 바꿔줄게요. 20포인트로 바꿔주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넓어지겠죠. 네, 그리고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넓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요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굵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김영수, 이형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굵게. 마찬가지로 김철수, 오이숙도 드래그해서 굵게. 그리고 민혁이라는 신랑 이름과 희정이라는 신부 이름도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훨씬 더 이 이름들이 잘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장남과 장녀는 좀 숫자를 작게 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름들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이 장남인지 차남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장남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얘만 위에서 1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장녀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10포인트로 바꿔주면은 훨씬 더 이 이름들이 더 잘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이 결혼을 하는지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 혼주 이름 밑에서 엔터를 한 3번 정도 치시고 여기에다가요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엔터 치시고 구로 컨벤션 예시에는 뭐라고 있었죠? 그룹 시간까지 해줘야 되겠죠? 시간까지 5월 10일 토요일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2시에 구로 컨벤션 1층에서 한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텍스트 입력하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결혼식의 날짜와 주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칸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세 번째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근데 세 번째 칸은요, 요 미리 보기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중요해요. 초대합니다가 있고 오시는 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타이틀의 위치가 좀 동일하게 맞춰주셔야지 예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시는 길을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칸에 문단부 클릭하시고 네, 요거를 왼쪽에서 그냥 복사해 올게요. 왼쪽 초대합니다 있죠? 이거를요. 이 맨 위에부터 이렇게 드래그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합니다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사하기. 그래서 위에 있는 세 칸부터 지금 이 초대합니다까지 문단을 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바로 이 문단 전체가 복사해서 이 위치가 이제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는 초대합니다가 아니고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유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시는 길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네, 그럼 디자인도 그대로 복사가 되고 우리는 텍스트만 변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시는 길에서 마찬가지로 문단부 3번 띄고요. 4번째부터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이제 왼쪽과 이제 문단이 좀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아야지 통일성을 주죠. 위에 문단부 3개 두고 밑에 4번째 문단부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수업자료 다운로드 받았죠. 청첩장 문구라는 이 문서로 다시 가보시면 이제 왼쪽 단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입력을 했고 오른쪽 단에 있는 것들 입력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로 컨벤션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오실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키보드에서 누르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사하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편집하고 있던 청첩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시는 길 밑에 3개 문단기 부호 띄고 이 4번째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이게 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V 누르셔도 되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이제 얘를 좀 다듬어 줘야겠죠, 글을. 미리 보기를 좀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텍스트를 바꿔줄게요. 붙여넣다 보니까 텍스트가 이제 바뀌었는데 폰트가 바뀌었죠. 그래서 구로 컨벤션부터 이렇게 자가용까지 드래그 하셔서 이 폰트를요. 문체부 쓰기 정체, 가장 최근에 썼던 문체부 쓰기 정체로 바꿔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요 상단에는 구로 컨벤션에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오거나 자가용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이렇게 타이틀 부분을 이렇게 굵게 해줄게요. 굵게. 대중교통도 드래그해서 굵게, 자가용도 드래그해서 굵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미리 보기로 가볼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 미리 보기 가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오시는 길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왼쪽은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얘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왼쪽 정렬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지금 옆에 이 경계선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요 문단 자체를 그냥 들여쓰기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는 왼쪽 상단에서 X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 구로 컨벤션부터 이렇게 문단을, 우리가 입력한 문단을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해보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문단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역시나 편집 탭에 가셔도 문단 모양이 있죠. 문단 모양으로 가셔서, 네, 여기 보시면은, 들여쓰기 있죠. 기본 탭에서 들여쓰기를 10포인트 정도로 가겠다. 들여쓰기를 약간 해주면은 설정 클릭해 주시면 네, 여기 지금 들여쓰기 된 거 보이죠? 문단 전체가 드래그해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10포인트 정도, 한 글자 정도 이렇게 10포인트짜리 글자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단을 좀 들여쓰게 해줬더니 훨씬 더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우리 오시는 길까지 입력을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지도를 넣어야 돼요. 먼저 지도를 삽입할 위치를 좀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가용 이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내비게이션 이용 시 구로 컨벤션을 입력하세요. 여기 문단도가 있죠.
여기에서부터 엔터를 2번 정도 치셔서 문단모 2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3개 정도 칠까요? 그래서 여기 두 줄을 띄고 이 부분에다가 지도를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도는 어디서 가지고 오시냐면요. 우리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네이버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인터넷 창을 하나 켜셔서요. 네이버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네, 구글도 지도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 지도가 좀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골목길까지 잘 알려주는 경향이 있죠. 네이버에 오시면은 이 네이버 검색 상자 바로 밑에 지도 보이실 거예요. 지도. 찾으셨나요? 지도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지도가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지도가 보이실 거고 왼쪽 상단에 우리가 찾으려는 장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주소를 뭐 구로 컨벤션이라는 가상의 주소로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한 장소를 또 홍보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로구청으로 일단 찾아볼게요. 구로구청으로 찾아보고 나중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정말 청첩장을 만드실 때 이제 가시게 되는 어떤 컨벤션 센터나 또는 뭐 호텔이 있다면은 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상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구로구청 입력해 보세요. 구로구청. 엔터를 치지 않으셔도 구로구청만 입력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상호들이 나옵니다. 구로구청 입력하셨을 때 가장 상단에 구로구청이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로구청이라고 왼쪽에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구로구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구로구청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컨벤션이나 웨딩홀 센터가 있다면 그 웨딩홀의 그 외부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왼쪽은 이제 구로구청에 대한 외관이고요. 오른쪽에 지도에 구로구청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지도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캡처를 해야 돼요. 캡처를 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청첩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할 때를 알려줬죠. 그래서 보시면 대중교통은 신도림역 2번 출구 또는 뭐 대림역에서 뭐 3, 4번 출구, 뭐 이렇게 출구를 알려줬어요. 그럼 이 출구가 이 밑에 지도에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지하철역이 가까운데 안 보이신다 그러면은 요 지도 위에다 마우스 가져가 보세요. 지도 위에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은 요 손가락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약간 옮기시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요 빈 공간 이렇게 클릭하시고 살짝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지도가 움직이죠. 대림역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 쪽 가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구로역이 보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구로구청과 가까운 역이 구로역이 있고요. 그리고 대림역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이 지도에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지도를 좀 축소하시면 돼요. 우측 하단에서 마이너스 버튼 있죠. 네, 요게 이제 지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로구청과 대림역과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어느 역이죠? 구로역. 얘가 지금 다 나올 수 있도록 축소시켜 주세요.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 보시면 네, 축소가 되면서 구로구청, 대림역, 구로역이 모두 한 지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로 두시고 우리는 캡처를 할 건데 캡처를 하는 도구가 PC에 있으실 수도 있지만 한글 문서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한글 문서를 여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열었던 페이지를 캡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네이버 지도를 보신 상태로 바로 한글로 넘어갈게요. 한글에서 우리가 편집하고 있던 이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넘어갈 건데, 먼저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요. 여기 지금 칸에 지도가 들어갈 부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또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은 얘가 자꾸 뒷페이지로 넘어가고 이 표 안에서는 편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빈 칸을 하나 열게요. 빈 문서를 하나 열게요. 그래서 하단에 가서 왼쪽 하단에 빈 탭을 하나 열어주세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우리 지금 청첩장 문서 옆에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빈 문서가 하나 열리게 되죠. 여기에다가 일단 캡처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청첩장에다 갖다 붙이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 빈 문서 열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캡처를 위해서 아까 이제 네이버 지도를 한번 잠깐 창을 켤게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직전에 열었던 페이지를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글에서 빈 문서를 바로 열어주세요. 네, 여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캡처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상단에 입력 탭 가보세요. 네, 입력 탭 가시면 그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서 딱 이미지를 잘 나오겠다. 스크린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클릭하시면 네, 지금 여기 이 사용할 수 있는 창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마 인터넷의 그 네이버 창을 지금 찾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화면 캡처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지금 바로 직전에 열었던 한글 문서 열기 바로 직전에 열었던 네이버 지도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우스 커서가 십자 형태로 바뀌었을 텐데 우리 도형 그리듯이 한글에서 도형 그리듯이 이 구로역과 구로구청과 이 대림역이 다 보이도록 요런 형태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로역과 구로구청과 대림역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캡처를 요 상단, 왼쪽 상단부터 적당히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대림역까지 보여지도록. 네, 캡처를 했더니 바로 얘가 빈 문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스크린샷입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를 내가 지금 캡처한 이미지를 넣을 이 문서를 열어놓고 바로 직전에 열었던 그 화면에서 캡처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져왔죠. 자, 그럼 얘를요, 좀 축소시켜 줄게요. 클릭하셔서 살짝 축소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어차피 우리 단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축소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길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구로역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대림역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지도 위에다가 우리가 다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 위에다가 다각형을 그릴 건데 그대로 입력 탭 가셔서 두 번째 줄에 이 형태를 알 수 없는 거 있죠. 얘가 바로 다각형이에요. 다각형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다각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있죠. 꼭지점. 꼭지점마다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점들을 얘가 찍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그려볼게요. 자, 입력 탭에 가셔서 다각형을 클릭하시면 이제 도형을 그릴 준비가 돼서 마우스 커서가 십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대림역에서 이렇게 니은 자자로 이렇게 구로구청 가는 이 길을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점이 있어야겠죠? 대림역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클릭.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신 채로, 그러니까 마우스 드래그가 아닙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 길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요.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를 그냥 이동시키는 거예요. 드래그가 아니라 마우스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제 구로구청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실을 끌고 오듯이 이렇게 선을 끌고 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클릭한 부분은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가 아니고요. 마우스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여기에서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위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알아서 클릭하는 지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도형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구로구청 그쪽에 클릭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늘에 꼭 실이 꽂아 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우리의 마지막 장소는 구로구청이에요.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클릭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각형을 그만 그려야겠죠.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마지막으로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만 꼭지점으로 클릭해서 그 꼭지점들을 선으로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다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 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색은 투명하게 바꾸고 이 다각형의 테두리 선은 좀 눈에 띄게 붉은 색상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다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조절점 보이시죠? 그리고 일단은 선 스타일 상단에서 이제 도형 편집 탭이 나왔는데 선 스타일 가셔서 선 종류는 실선, 굵기는 1mm 정도로 굵게. 너무 굵은가요? 한 0.7mm로 하죠. 네, 0.7mm로 바꿔주시고 네, 선 색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은데 저는 빨간색으로 하면 좀 너무 눈에 튀니까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보라색? 네, 보라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클릭하셔서 색 없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원래 이제 구로역에서 이렇게 구로구청까지 오는 이 길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복습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도와 요 다각형 도형은 한 개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위치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병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 다각형 클릭하시고 조절점 보이신 상태로 Shift 키 누르시고 이 지도를 클릭해 주세요. 두 개의 개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됐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그룹을 클릭하셔서 개체로 묶기 합니다. 이제 하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하나로 되어서 이제 축소할 때도 같이 축소가 되고 확대할 때도 같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를요, 좀 더 작게 축소할게요. 굉장히 작게 축소를 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Ctrl C 하고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주시고 이 밑에 왼쪽에 있는 청첩장으로 가셔서 이제 복사한 걸 여기 붙여넣으면 돼요. 그래서 위에 지금 두 문단부 띄고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셔서 Ctrl V로 붙여넣어 주세요. 네, 이게 만약에 너무 크면은 또 밑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아예 처음에 복사해 오실 때 굉장히 작게 하신 다음에 복사해 오셔야지 됩니다. 클릭하셔서 여기서 또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확대하셔서 요 가운데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클릭하셔서요. 하나로 통합된 요 개체를 클릭하셔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가죠. 네, 개체 속성에서 얘가 아마 지금 가운데로 하시면 될 거예요. 개체 속성 가셔서 가로 위치를 단의 가운데 기준 0mm로 가시면 이제 이 표 칸 안에서 그림이 가운데로 딱 정렬이 되죠. 어차피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는 이상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까지 삽입을 한 겁니다. 자, 잘 완성되는지 한번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 미리 보기로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청첩장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첩장으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생일이나 또 환가변에서도 이 초대장으로서 이 디자인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회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8회차 수업, 우리 한글 문서 만들기, 생활 속 한글 문서 만들기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